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며 절세 전략가인 박이섭입니다. 오늘은 예금 증여하면 세금이 이래서 부동산 물려주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케이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성실 씨는 최근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라는 경제 기사를 읽고 마음 한켠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그렇죠. 요즘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30억, 뭐 20억 되니까 그렇게 되죠. 개인 사업으로 매년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스러운데 소득세를 낸 뒤 마련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또 한 차례 내야 한다니 왠지 아깝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살아주게 되면 증여세가 되고 돌아가신 뒤에 주게 되면 이제 상속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상속세가 무서워 보유 재산을 노후에 다 쓰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줄 수 없고 기왕 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던 차에 사전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지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비교가 돼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떠한 형태의 물건을 주냐에 따라서도 더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가치지만 세법상 평가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나성실 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주 주택인 아파트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상가, 그리고 예금 및 보험 상품들을 비롯해 금융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4억 원가량 예상되는 상가, 기준시가 3억 원 정도 되고 보증금은 1억 원 들어있네요. 예금 4억 원 중 선택하여 증여를 한다면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까? 아, 그러네. 상가하고 예금 4억 원에 대한 걸 서로 비교하는 거네요.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거래 사실이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가의 경우 4억 원이라는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 시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기준시가의 경우 대체로 거래 가능한 금액이 몇 프로? 7에서 80% 이하로 형성되어 있어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네. 기준시가 자체가 어떻게 되게 시가의 70 내지 80%니까 적게는 20에서 30% 정도는 다운돼서 시가가 잡히니까 당연히 증여세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네요. 그러네요. 거기에 임대 보증금까지 인계할 경우, 그렇죠. 임대 보증금가 인계면 부채가 되니까 해당 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더욱 줄일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죠? 다만, 인계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나성실 씨가 임대보증금 금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하고 넘기되는 거죠.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년 이상 30%를 받는 거죠.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 줄어들고 부담 보증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좋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증여 시 소득세 분산 효과에 대한 걸 한번 그럼 비교해 보죠. 지금 현재 상가를 넘겨주느냐, 뭐 현금을 넘겨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보죠. 자, 나성실 씨 현재 개인 사업자로서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소득세, 종합소득세 과표가 35% 정도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 여기 35%이므로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임대소득도 결국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니까. 그래서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2천만 원인데 세율은 35%니까 임대소득은 결국 700만 원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경우 상가 임대소득 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도 또다시 상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없는 자녀한테 분산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상가 임대 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해보게 되면 151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1,400만 원까지 6%, 그 다음에 4,500원까지 15%니까 요거 하고 공제 1,500원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이 151.5만 원 나온다는 거고요. 가량이 되어 전체로 보았을 때 상계와 증여를 통해 매년 500만 원 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상가와 예금 증여 시 증여세 비교가 돼 있어요. 예금으로다가 그냥 4억 원을 증여한다고 치죠. 그렇게 되면 성인자녀니까 5천만 원 부분을 빼주고 과세 표준 얼마에 3억 5천, 20% 구간이니까 6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나오고 신고 납부세액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게 3% 빠지니까 180원 5,820만 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상가를 깨자, 아까 상가에 대한 기준 시가가 3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억 원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도 3억 원 출발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부채의 보증금, 담보죠, 담보.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한 것이 1억 원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증여세에서 공제하게 되면 3억, 1억, 그렇죠. 5천. 그럼 1억 5천이 되죠. 그럼 거기에 20%? 그러면 2천만 원 되고, 신고 납부세액 3% 빼지니까 60만 원, 그 1940만 원. 이 상가를 정했을 때하고 예금으로 정했을 때 이 차익이 3,880만 원이나 나네요. 그죠? 큰 금액이 나니까 이러니까 이제 예금을 저거 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알아보게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수익형 부동산의 중요시 유효점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게 요약되어 있는 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거 봐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입한 지 2년 이내 증여할 경우 매매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년이 경과한 후 부분들에 대한 거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2년이 지난 이후부터의 그 과세 형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봐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기존 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담보대출 가액에 따라 평가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가장 큰 금액을 평가 가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환산가액이든지 이런 거를 다 따지게 보게 되면 가장 큰 국가는 제일 높은 거로 다 따지게 돼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고가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을 해요.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법이 바뀌었죠. 23년도부터는 이제 국세청에서 직접 그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물이 좋은 데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뭐 타겟이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가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가 없다고 하여 기준 시가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바뀌었어요. 24년부터. 자, 04번. 증여시 취득세 등의 납부 금액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은 취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다섯 번째, 보증금을 인계할 경우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발생할 수 있으니 부담보 증여와 보증금 인계 없이 증여했을 경우 비교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증여 부모가 결과적인 거는 어떻게 부담보 증여해가지고 넘겨줄 적에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자녀는 결국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6번, 소득이 없던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 절차분과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보험에 그 보게 되게도 소득 요건하고 이제 그 재산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소득 요건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렇죠? 언제냐 그러면 이게 22년 9월 1일자로 다 바뀌었어요. 건강보험에 대한 그 피부양자가 되려면은 그 해당 연대 합산소득액이 그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뀌었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돼 있을 적에는 어떻게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그 이상 소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자녀한테 만약에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피부양자에서 이제 박탈될 수가 있으니까 다 따져보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득세 및 사전 증여로 인한 절세 금액과 상가 증여로 인한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양도세 납부 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비교해 절세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이거 다 따져보고 나가지고선 해주는 게 맞죠. 이거 사전 증여 해주게 되게 되면요.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 매년 5월에 되기 전에 증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부분들에 대한 것은 5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파트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주택 부분들에 대한 건 4월 달에 하게 된 거. 우리가 지난 적에서도
알려드렸었죠. 공시지가 상승하면 기준시가도 상승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취득세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아홉 번째,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만약 여력이 없을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임대소득을 재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연부연납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세금이 2천만 원 이상 초과되게 되면 나눠서 낼 수 있는 형태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열 번째,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되 실행하도록 하자. 서울경제 22년도 3월 5일자 신문기사인데 상당히 좋아서 그 내용이 실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핵심 썸머리 관련 법령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체크해 보죠. 상속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거가 법에 어떻게 나와 있나 보죠. 법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상속증여세법 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방법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거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손익되는 인정되는 가액이라 하되 평가 기준 전, 후 그래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 전 6개월 평가 기준일 후 어디니까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가 있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공고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 공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토지는 뭐야?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뭐다? 기준시가로 본다. 근데 기준시가가 70에서 80%니까 시가보다 어떻게 돼? 20에서 30%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더 기준시가가 잡히니까 예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보겠다? 그것을 부동산의 양도로다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고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예금으로 증여할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비교와 그 법률적 근거 부분들에 대한 걸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